자, 일단 포스코 홀딩스인데 32만 천 원의 지금 매도 잔량도 소진이 되어 가고 있어요. 6.47%입니다. 근데 지금 6.247%의 흐름이 뭐 오늘 기준에서만의 슈팅 범위의 기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실상 2월 13일부터 23만 원대에서부터 24만 원 요 사이에 검색기에 포착이 돼서 떴어요. 뜨고 나서 24만 원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변동률이 35%뭐 굉장히 크게 확장돼 있는 상황이죠. 오늘 기준에서만도 이제 6.63%인데 아직 12시도 안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포스코 홀딩스의 변동률이 더 확장될 수 있고 지수가 오히려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의 이 강력한 흐름과 함께 지수 자체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1, 2위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의 비중도 높은 쪽인데 그쪽에서 전혀 지수를 움직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는 지수를 눌러버리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포스코 그룹주들의 오늘 흐름이 대단합니다. 이들이 강세를 띠니까 LG 엔솔도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더불어서 움직임이 좀 일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뭐 하나 오션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그룹주들도 나쁘지 않죠.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의 5위입니다. 6인데 HD 그룹을 넘어섰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5위권에 또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쪽의 흐름들이 상당히 강세를 띠는데 DX 쪽은 일단은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좀 더 들어오면서 27,000원을 넘기면 추가 매수고 프로그램이 들어오지 않고 넘기면 일단은 기존 물량 유지하면서 들여다보는 정도 수준으로만 설정 범위를 잡을게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지금 뭐 현대제철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그 종목군들이 검색에 떠 있는데 대부분이 포스코 그룹주,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다 포함해서 포스코 홀딩스 DX 인터내셔널 우리가 다 갖고 있고 이제 현대제철과 SDI 철강하고 2차 전지의 흐름까지 이제 더불어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부분만 포스코 DX 좀 더 설정하고 포스코 홀딩스의 추가적인 슈팅 그러니까 지금 대장주는 포스코 홀딩스예요. 어찌됐든 그죠? 그 흐름을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 포스코 그룹주들, 포스코 홀딩스가 움직일 때 기준에서는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에 대한 기준 그리고 과연 이게 이제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 시가총액에 관련된 그런 또 생각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는 초강세 흐름이 나오죠. 그럼 그게 왜 이런 그 강세 흐름이 제대로 나와주느냐?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정도의 슈팅이 나와주는 거는 어쨌든 미국의 정책에 의한 부분이 형성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정책 부분에 대해서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미국 쪽에 지금 그 에너지 정책 부분이 공화당 정부의 정책조차도 이제 조금씩 바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적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은 극명하게 엇갈려져 있습니다. 바이오와 전통 제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전통 에너지 그리고 화석 연료가 되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밖에도 IT와 방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일단은 민주당 정부는 친환경에 대한 전략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을 고수를 하죠. 공식적인 정치 자금을 신재생 에너지에서 받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공화당 쪽의 경우는 전통 에너지 업체 대표적으로는 원유 사업이었어요. 사실상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그 무시무시한 전쟁을 일으키고, 그죠? 걸프전 이라크전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원유 생산 부분에 대한 중동 국가 쪽에서도 장악력을 가져가고, 그리고 본인들이 생산하는 서부 텍사스 중진류는 전략 비축유로 비축을 하고 안 써요. 수입을 해서 오히려 씁니다. 지들은 돈이 많죠.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채권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통 에너지 부분에 이제 석탄 그리고 석유 이런 부분의 에너지를 쓰면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민주당은 친환경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좋은 쪽이고 공화당은 나쁜 사람들이고, 그게 아니에요. 미국 국민들이 절반 이상이 이번에는 공화당을 찍었잖아요. 그 부분이 바보들여서 찍는 게 아니죠. 세뇌를 당해서 찍는 것도 아니고, 서로의 그 논리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타당성이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친환경, 그래서 뭐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면 안 되잖아요 해가지고 클린턴 대통령 때 교토의정서, 친환경 부분에 교토의정서 발의를 하고 사인을 하고, 그리고 부시 대통령 취임 당시에 바로 교토의정서 파기하고, 그 다음 오바마 대통령 들어오면서 파리기후협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에 바로 파리기후협약 파기하고, 그리고 나서 바이든 정부 때 취임도 하기 전에 탄소 배출권 그 압박과 함께 전기차의 폭발적인 시세, 그것만 기억하세요. 전기차의 폭발적인 시세만. 그 전기차의 폭발적인 시세에 테슬라의 영향에 배터리 2차 전지 업체들이 날아갔는데, 그 정책이 무서운 거는요, 전기차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비싸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 한.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억압을 하고, 뭐 억압이라기보다는 탄소 배출권 발의를 하고 이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하고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권 그러면서 전기차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슈팅이 나왔는데 실적 대비 상상을 초월하게 올랐기 때문에 고점 대비 80% 깨진 거예요. 그럼 더 이상 2차 전지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의 미국의 정책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AI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변압기기가 아닌 이제는 친환경 정책이 아닌 원전 사용 범위까지 설정을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봤다면, 이번에 현지 시간 기준에 4일이고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5일이 되겠죠. 알래스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알래스카 부분에 대한 LNG 부분에 대한 개발, 그러니까 있는 부분에 대한 뭐라 그래야 돼, 화석 원료가 됐든 그 부분을 활용을 해야지, 왜 너무 친환경 쪽으로 가서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태양광이나 이런 걸 그냥 지금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보조금 없이는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하자. 있는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한 뭐 미국의 환경청이, 오바마 정부 때 미국의 환경청이 뭐 석탄 업체들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석탄 업체 두 군데하고 미국의 공화당을 지지하는 두 군데의 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단체하고 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그게 바이든 정부 때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소송한 쪽이 승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 쪽의 권한은 환경 관련된 내용이지 기업의 세금을 더 확장해서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이에요. 어찌됐든 지금 그 이슈는 그겁니다.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할 때, 2기 이제 취임하고 나서 2기 행정부의 첫 의회 연설인데 뭐 이러쿵저러쿵 말들도 있고 합니다만, 거기에 가장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알래스카 부분의 LNG 프로젝트,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기술력 부분이 그쪽으로 자원개발 쪽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2차 전지로서의 부각된 부분은 포스코 DX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로의 부각은 23년도에 특히 이제 22년도 이후가 되겠죠.
미국 기준에서 바이든 정부에서조차 보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 중국 때리기에 나서면서 결론적으로 이 중국산 원자재를 못 쓰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말라 죽게 생겼는데 IRA가 호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상태에서 IRA를 결의하면서 보조금 주겠다. 중국산을 못 쓰게 하면서 말라 죽게 해놓고 보조금 주겠다는 건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에 이제 2차 전지의 흐름이 있었고, 포스코 그룹주는 이제 그 상황에 야 우리는 원전이 아니라 그 광산을 갖고 있어. 원자재 우리는 그냥 조달하기 쉬워. 우린 다 갖고 있어. 이렇게 돼서 부각이 됐던 거죠. 그래서 2차 전지하고 상관없는 부분에 원자재 조달 능력에 대한 부분에 평가했죠. 그 슈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전지로 얘네를 포장하면 안 된다니까. 절대 2차 전지주들은 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의 명분은 뭐 이 이슈가 더 지속이 될 줄 봐야 돼요. 거기다가 부정적인 거는 이슈가 되고 명분이 돼서 슈팅이 나오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알래스카 개발권에 대해서 환경 파괴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그 부분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차기 정부에 들어서서 또 지금 정부에서도 환경운동가 쪽이라든가 야당 쪽의 기준에 환경에 대한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불편해요. 근데 미국이 압박을 넣어서 야 일본, 한국 다 참여해. 니들 참여 안 할 거야? 이게 지금 굉장히 골자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 나오는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이 있어요. 이게 기업에 오히려 실이 될 수 있고 불편해하는 부분. 그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의 기준이 사실 되는 건데 그룹 차원에서도 아니 트럼프 정부가 현 정부가 집권 초기에 하자라고 하는데 안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거를 부정적으로 아 이거 지금 안 좋은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그 정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포스코 그룹이 지금 대처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부정적이지 않게. 그렇게 되면서 포스코 홀딩스가 세계 최초로 고망간간을 개발을 했다라고 해요. 13년도에 2013년도에. 근데 그렇게 개발을 한 그 고망간간이 그게 이번에 그 LNG 뭐 보도 자료입니다. 그 보도 자료를 그 아무래도 그룹 차원에서 이제 그 지금 회장님이 장인화 회장님이신가요? 그분께서 이제 그 코멘트를 하신 내용이 되는데 철강 부분장 시절 그룹 내 시너지를 고려해서 원래 다른 소재로 설계된 LNG 터미널을 고망간간으로 대체하기로 결정을 했다. 고망간간은 LNG 운반선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 LNG 부분에 대한 지금 특화 내용, 그 부분이 이슈가 지금 됐다. 근데 그룹 차원에서 그 코멘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게 공매대차 상환이 됐든 뭐가 됐든 굉장한 흐름으로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 시가총액이 지금 26조잖아요. 동네 창피하게 10위 밖으로 밀렸단 말이야. 최근에 계속 밀렸어. 10위 안에 있었지 뭐 포스코 홀딩스가 10위 밖에 있었나? 8,200만 주짜리 종목에 이 정도까지 있을 때가 10위 안에 있을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도 2차 전지 깔짝깔짝 되면서 깜빡깜빡 하면서 움직인 흐름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거래 부분이 월등하게 실려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거래 부분이 지금 실려 있습니다. 요때보다도 또 요때보다도 주간 단위 4거래일이잖아요. 실려 있고 슈팅이야. 이제 바닥 대비 40% 올라왔어요. 근데 얘를 가지고 바닥 대비 40% 올라온 거 가지고 이제 늦었다? 아직 뭐 현재 기준에 늦었다? 절대 아니지. 이게 어떻게 늦은 겁니까? 땡큐한 거지. 이게 어떻게 늦은 거야? 농담이 아니라. 이게 늦은 거예요? 난 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수급이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들어와요. 저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그룹주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계시는 위치라면은 지금의 위치에서는 우리가 바꿔줄 건 바꿔줄 수 있다. 그리고 3월은 벌써 이미 포트를 채워놨으니까 4월부터 해서는 이 상황이라면은 IT도 저는 과감하게 자를 의향이 있습니다. IT도. 왜? 공화당 정부는 원천적으로 IT가 아니었어요. 다만 IT의 기준에 저평가 상태 기준이나 트럼프 1기 정부에서도 IT가 어땠어요? IT가 시가총액 최상위를 다 장악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주력주 이외 IT 이외의 정책주로서 놓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 그 기준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의 비중의 설정 범위도 비중을 바꿀 수도 있다 할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 오늘 들어가면서 야, 얘 상한가 가라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농담해라. 그럼 얘를 주력으로 바탕으로 이제 포스코 그룹주의 주력 또 알래스카 관련된 이슈 범위의 미국 정책주의 주력 그렇게 해서 가져갈 때 정책주가 그럼 미국 정책주 두 가지로 되는 거죠. 큰 틀에서는 에너지 관련해서 하나가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에너지 관련해서 파생을 해서 나눠 보니 이제 그 두 가지 부류가 핵 원전이고 원전의 기준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알래스카 개발을 하는 LNG의 기준인데, 그 부분에 이제 조선방산 조선 쪽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LNG 관련된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포스코 그룹으로 놓고 보면서 해석을 하겠다. 갑자기가 아니고 여기서 보강해 나가면 돼요. 여기서 급격히 거래가 줄어들고 수급이 악화된다. 그러면 못 쳐다보죠. 근데 2월 이후에 슈팅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2월 이후에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매수가. 정확히 2월 3일부터인가요? 한번 보시죠. 그렇게 해서 얘도 뭐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내용도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2월 그 4일부터의 기준인데 이것도 매우 중요하니까 25년도 2025, 02월, 04일. 그래서 마감 때 자르는 게 당연히 옳아요. 그래서 보기만 할 겁니다. 개인들이 300만 주 뺏겼어요. 그러면은 4%에 오늘 것까지 하면 4%대 정도 물량을 뺏긴 것 같아요. 4% 정도. 25년 2월 4일부터 현재까지. 잠시만요. 포스코 DX 잘못 나왔네. 포스코 홀딩스. 깜짝 놀랐어 지금. 4%가 안 되네. 그죠? 1%뿐이 안 되네. 오늘 것까지 하면 1% 좀 넘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연기금 그리고 오늘 마감 이후에 이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외국계 프로그램 쪽을 통한 외국계의 흐름 이렇게 해서 요 수급 범위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오늘은 좀 많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기관 쪽 더불어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포스코 그룹주들 쪽에 이제 기관 쪽의 수급들이 좀 있는데 DX 쪽이 결국 오늘은 대장이 아니라는 게 홀딩스 쪽의 흐름에 지금 똑같이 연동돼 있고 프로그램 쪽에 오히려 매도가 있어요. 포스코 DX는.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 밑에서는 살 수 있어도 고점에서는 심사숙고해서 따라붙는 걸로 오늘 기준에서 그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준에서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수급을 잘라낼 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 2월 4일 이후에 금액 기준으로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가 1위네요. 퍼센테이지 기준으로는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금액 기준으로 1위입니다. 1위기 때문에 이 이제 오늘 자료가 준비할 게 많아서 마감 이후에 뭐 좀 자르기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서요. 그래서 5개 DBI 때까지 미리 이제 잘라놓고 이걸로 오늘 방송을 대체할 건데, 야 이건 저는 좀 흥분되는데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늦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니까 2월 4일부터 매수가 들어온 거니까 이제 스타트고 금액으로는 1위입니다. 쌍끌이 매수 1위고 퍼센테이지로는 이제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면은 포스코 홀딩스가 대장이고 변동성은 DX하고 인터내셔널에서 잡아내면 될 것 같아요. 23년도 엄청난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을 때 그 기준에서처럼 그렇게 보시고 얘는 소나 모멘텀 차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퍼센테이지는 제한적이니까. 그럼 바닥에서부터 당겨서 볼 수 있고 지금의 거래가 상상을 초월한다. 상승 장악 확인형까지 그리고 갭에 대한 부분 돌파 갭의 목표 주가까지. 대형주 극대형주여도 충분히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나 캔들에 대한 해석 부분을 다 잡아갈 수 있어요. 이걸 왜 못 잡아가?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감 이후에 이제 또 한번 녹화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금요일이나 야간 방송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전략 기준을 설정해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중에는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월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급 범위의 기준이 되는데 이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22년도에 이제 상승이익 확인형 이때가 IRA 때의 기준이에요. 이때 기준에 사실상 그 IRA 불거지고 나서 그게 호재가 아닌데 호재인 것처럼 둔갑이 되고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IRA가 호재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윤정도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IRA는 트럼프 정부 때 파기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당연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때 포스코가 아니라 LG엔솔이 보호해수가 풀리면서 미친 듯한 70%의 슈팅이 나왔어요. 22년도 하반기에. 그때 연동된 폭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오버슈팅 나왔잖아요. 한 달 만에 따블이 난 겁니다.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한 달 만에 고점까지 따블이 나왔다는 게 시가총액이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갔습니다. 76만 4천 원 곱하기 8천만 주, 8,200만 주, 8,260만 주 해주면 얼마가 될까요? 계산 한번 해보시죠. 그때가 그 현대차가 13조에서 15조 사이였을 거예요. 영업이익이. 근데 현대차 시가총액을 훌쩍 넘겼죠. 훌쩍 넘겼습니다. 그래서 76만 4천 원 해주면은 63조. 와,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저 당시에 80조, 90조 했을 거예요. 굉장히 낮았단 말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3년부터 23년도 이 고점 라인까지 불과 6개월 실질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매도가 나올 때 기준을 설명을 드릴 건데 어마어마한 매도가 27%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장내 매도를 통해서 27% 매도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매도를 했어요. 왜? 한 달 만에 100% 따블이 나니까. 그럼 우리가 저수익을 못 내서 배 아파서 헛소리 하느냐? 아니지. 저수익을 다 냈지. 다 잡아먹고 포스코 홀딩스가 아닌 우리는 포스코 퓨처앱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형제를 80만 원까지 다 수익을 냈고 이때 기준의 수급을 한번 보시면 이게 상상을 초월해 7월 26일 것까지 할게요. 최고점 기준. 그래서 정확히 이제 그 23년 2023 01월 02일부터 해서 23년 07월 26일 것까지 2023 07월 23일까지 그렇게 해서 일단은 누적적으로 보기 전에 26일이죠. 23년 07월 26일 이때까지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2023 07월 26일 이때 기준에서 이제 개인들에게 물량이 떠넘겨진 거 본격적으로 그럼 이때부터 볼까요? 1월 27일 정확히 이제 그 연휴 기간 지나고 포스코 퓨처엠이 슈팅이 나온 게 1월 26일부터 포스코 퓨처엠의 슈팅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가 재차 슈팅이 나오고 정확히 2월 1일 날 포스코 에코프로 BM이 그 당시 기준에 8% 무지하게 오른 거거든요. 8% 슈팅 나오고 2월 8일인가 그때 에코프로가 22%인가 슈팅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 에코프로는 시가총액이 3조뿐이 안 했어요. 가벼웠죠. 그러니까 1월 27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월 27일부터 깜짝 놀라지 마세요. 농담해라. 누적 수급을 딱 보시면 1,500만 주를 개인이 삽니다. 1,900만 주. 좀 안경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전체가 다 팔아요. 그 박순혁이 그 또라이가 저도 말을 좀 가려야 되는데 너무 걔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손실을 겪으시다 보니 어쩔 수 없죠. 욕을 할 수밖에 없죠. 욕을. 이 그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 날짜 범위를 정확히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이 기준에 1953만 주인데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이 던진 거는 자사주 매입이 저때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230127이죠.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개인들에게 떠넘긴 거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기관이 실질적으로 매도한 거 그럼 외국 기관 매도한 걸로 따져봅시다. 1800 눈이 안 보여. 55만 9,542주 플러스 기간이 132만 2,535주 나누기 1980만 주죠. 82624 377 해주면 24%.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매도 나온 게 27%까지인가 나왔을 거예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 상상을 초월하죠. 어마어마하죠. 속단 표현은 미친 거죠. 24.07을 팔았습니다. 얼마에서? 1988만 5,477주. 누구에게? 개인들하고 이제 자사주에 던진 물량입니다. 비이성적으로 올라오다 보니 이렇게 팔은 거예요. 이렇게 팔아 제끼는데도 박순혁 같은 그 또라이 같은 애들 때문에 우린 수익을 잘 냈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7월 26일 날.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수익 낼 때까지 내고 무조건적으로 기술적으로 꺾인다 하면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그 논리인데 결국은 그걸 못 빠져나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박순혁이가 에코프로 800만 원 간다 해가지고 그럼 800만 원이면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200조 가는 거예요. 지금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140조, 130조? 하이닉스 7억 2,800만 주고 배주면 얼마야? 138조뿐이 안 돼. 140조가 안 돼. 140조가 안 되는데 30조의 영업이익을 내는데도 140조가 안 돼. 30조의 영업이익. 근데 영업이익 개뿔이나 뭐 영업이익 목재 적자인 회사를 200조를 간다는 그 또라이 애들 얘기를 듣고 공매도까지 금지시킨 그런 흐름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수가 못 간 거죠. 해외에서 볼 때 얼마나 가짜겠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매도 금지를. 결론적으로 포스코홀딩스의 가격이 어느 정도 눌리든 그건 뭐 상관없어요. 가장 좋은 가격에 가장 좋게 편입했으면 가장 좋겠지만은 지금의 기준은 뭐 최고점에 편입을 했다 해도 편입 이후의 흐름에서 벅차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조정은 제한적이라 보고 만약에 벅차게 밀려 내려온다면 오히려 비중을 수급 확인하면서 비중을 늘릴까를 고민을 할 거고 요거는 무조건 이날 무조건 전량 매도의 매도 사인 되죠. 거래대금 8조 터졌습니다. 최근에 거래대금 가장 없을 때 5조예요. 근데 종목 하나가 8조입니다. 최근에 거래대금 가장 없을 때가 5조라는 거는 전체 시장 거래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종목 하나가 8조가 터지고 양봉이 아닌 이렇게 윗꼬리 달리는 거. 그럼 윗꼬리에서부터 다 정리하는 게 맞아요. 이날부터 2차 전지를 다 매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날 4조가 터졌거든. 4조 터지고 장중에 23% 올라갔는데 장중에 고점 대비 12% 밀렸어요. 그러니까 종가에 돌렸지만은 장중에 12% 밀린 종목을 매도를 안 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날 다 파는 거예요. 3일.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은 악을 썼죠. 그냥 미친 듯이 악을 썼고 그리고 10월 말에 KBS 방송 나가서 10월 말에 KBS 방송 나가서 이때 다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초에 공매도 금지. 그게 마지막이에요. 여기서부터도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포스코홀딩스가 40% 빠진 거예요. 이만큼 돌렸는데도. 그러니까 나머지는요. 60% 이상 빠졌어요. 고점 대비 8, 90%. 근데 지금 보시면 저 24% 그리고 27%까지 매도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24% 이후에도 더 나왔잖아. 27% 정도 매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대사는 거는 공매대차 상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얘가 24% 매도할 때 공매도가 있었냐? 아니야. 공매도 비중 한 2% 정도 되려나? 없어요. 순수한 차익 실현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처럼의 수급이 보통 때 수급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 더 가팔라졌어요. 그죠? 이때 9월 때처럼.
그 지금의 흐름도 거래가 급감하면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되고 정책주로서 불거졌다 하면은 이 수급이 그대로 슈팅이 나와야 돼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 오늘은 무조건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더 증가했겠죠. 그죠? 그 지금 장악형이란 말이야. 주봉으로도. 일봉으로도 일봉으로도 갭이 나온 상태에서의 추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갭상승 한 번만 나와주면 얘는 다음 주에도 슈팅해요. 만약에 갭상승이 안 나오면은 이렇게 쉬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수급 보면서 더 사는지 보면서 대처하면 돼. 월봉으로도 거래는 충분하게 이 거래는 넘기리라 봅니다. 그러면 최소범위 이렇게만 잡더라도 지금 수급이 여기 때보다 더 많이 들어와 있는데 수급 일부 들어오면서 슈팅 나왔던 이때 대비 치고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 제가 볼 땐 이것도 넘긴다 이거야. 40만 원? 30%뿐이 안 돼요. 쉽게 넘긴다 이거야.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하나오션보다 작아. 그럼 하나오션보다 더 가벼울 수 있어. 하나오션이 날아간 게 뭐예요? 뭐 트럼프 핑계, 트럼프 이슈? 그럼 걔는 하나오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걔보다 펀드멘탈적인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걔보다 얘가 지금 나쁠까? 아니요. 지금 포스코홀딩스 1차 편입 단가 내려와 있죠? 2차 편입 단가는 뭐 32만 1,000원이었어요. 여기 더 밀려? 수급 더 들어와? 비중을 심사숙고해서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가지고 있던 변동성 종목 중에서 정리해 놓을 거는 정리를 하겠죠. 정책주로 철저히 맞춰갑니다. 우리 주력주 이외에 20년 12월부터, 그러니까 21년부터 지금까지 정책주로 갖고 온 게 뭐야? 방산이에요. 수백, 수천 프로가 난, 수천까지는 아니겠지. 수백 프로가 난 방산주. 22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왔잖아요. 정책주니까. 그리고 미국의 정책주의 기준에서 뭘 들어갔어요? 가장 최근 내에 2차전지 당연히 20년부터 23년까지 2차전지였고 가장 최근 내에 뭐 들어가서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그러고 나서 싹 정리하고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 고점 대비 좀 눌려 있더라도 정책주로서 좀 들어가서 비중 10%나 채우고 있죠. 그룹사의 비도덕성 부분이 좀 언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비도덕적인 부분,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 주주를 우습게 하는 부분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눌려있지만 수급은 지속되고 있죠. 포스코홀딩스 부분에 요 흐름 범위, 요 각도 범위, 요 기준 범위를 명확하게 좀 설정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굉장히 흥분 상태. 오늘 이번 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포스코 홀딩스까지 3개 종목에 집중을 한 거고 바로바로 또 녹화를 이렇게 뜬 거고 저는 지금 매우 농담이 아니라 매우 흥분 상태에 놓여져 있고 요게 완전히 바뀌어지면은 이 주도력의 기준을 매우 강력하게 설정해서 들여다보고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명분의 범위는 알래스카 부분에 미국의 이제 정책주로서의 기준이다.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윤정두가 얘기한 그 기준에서처럼 정책주의 부각이나 이 이슈 범위 그 기준이 아니었다. 그래서 수급도 꼬이고 거래도 둔화된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손절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 누적적인 수급이 한 방에 뭐 되돌려져서 쏟아져 나올 흐름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오늘 하여간에 거래대금 최상에 놓여져 있는 하나시스템도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시스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3%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전체적으로 한번 뿌려주세요. 유료방에는 그 영상 링크만 올려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무료방에는 복사해서 한번 쭉 뿌려버리면 되잖아. 원고 작업하시는 분. 그렇게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음 시간 잠깐만. 알았어, 봤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녹화 중이니까 보통 방송을 길게 하면 대부분이 다 녹화 중이에요. 녹화 중일 때는 그거 고려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답변도 그렇게 주시면 돼요. 방금 봤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한번 쫙 뿌려달라는 거 3%야 지금 70만 원 공방이야. 남들 다 악을 쓰고 방산조선 무너져 내린다 할 때 악을 쓰고 매수세를 드리고
지금의 기준에서 거래가 좀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는 안 드릴 거 지금은. 왜 가지고 있는데 주력으로? 어? 근데 박안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 말씀드렸잖아요. 응? 조선방산 사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악을 쓰면 사셔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포스코 그룹주들 여기서 물리면은 뭐 손실 2차 전지나 사지 말고 엉뚱한 2차 전지 사고 무슨 엉뚱한 알테오전 사지 말고 알테오전도 빼놨잖아 지금 밖으로. 좀 얘기하는 거를 좀 집중을 하시라고. 안타까워서 그래. 농담이 아니라 이 좋은 장에서 이제 스타트인데 차트까지 잘라서 기술적으로 다 보여드렸는데, 자 우리가 정신 똑띠 챙깁시다. 이 좋은 장에 이 수익들을 다 놓칠 수는 없죠. 자 네이버에서 윤종도 검색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유튜브 이렇게 누르시고, 응? 유튜브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다. 응?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요 나와 있는 내용들 포스코 인터내셔널, 조선방산, 하나오션, 남들 다 공매도 때문에 겁난다, 무섭다, 도망가야 된다. 우리는 악을 쓰고 지금 사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조정받으면 위험해요. 조정받으면 기술적으로 대처하면 되잖아. 기술적 분석도 하나도 하지도 못하는 애들이 헛소리 하는 거를 왜 그거를 조정받으면 점한가가, 얘네가 시가총액 9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 9위가 점한가를 가냐고. 아니 시가총액 순위 마저 보고 얘기합시다. 아우 진짜 포스코 홀딩스 지금 슈팅 나왔을 때 너무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사는. 얘를 지금 오늘 단타 치자고 그랬어요? 중기적으로 봐야지. 늦은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좀 수급 들어오고 들어가잖아. 그냥 뭐 이슈가 터졌어요.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요. 그러면은 현지 시간 3월 4일이면 3월 5일부터 그렇게 하지. 왜 3월 5일 날 들어갔잖아.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응?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내장주의 역할의 기준이 오늘 완벽해진 거지. 얘가 지금 시가총액 몇이에요? 11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9위에 9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 9위라고. 그리고 얘가 지금 11이고 얘가 12, 12위까지 올랐네. 12위. 그러면은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바닥에서 40% 올라온 거고, 얘가 우리가 지금도 갖고 있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도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차익 실현 재편이 얼마나 많이 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들어서만, 올해가 뭐야? 2월 11일부터 2월 10일 종가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것만 45만 원에서 71만 원 수준이니까 70만 9천 원이니까 얼마예요? 26만 원, 50%? 얘 바닥에서 40% 올라왔어. 얘 50% 올랐고, 얘 40% 올라왔고, 얘 올해부터 따지면 100% 넘게 올라왔고, 얘 40% 올라왔고. 단순 논리로. 얘가 좋아해, 제가 좋아해가 아니라 단순 논리로 거래 터져 있고 이제. 그럼 얘가 홀딩스가 다시 시가총액 10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그게 포스코 그룹주가 올라온다는 게 그게 문제 있어요? 없잖아. 셀트리온 이런 애들보다는 100배 낫다라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 셀트리온 이런, 얘가 뭐 실체가 있어, 뭐가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시가총액만 올라와 있는 거지.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 겁을 내시고 이거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가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도 시가총액 작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또 몰빵하는 사람들은 또 그냥 막 들어가 아무렇게나. 근데 우리는 지금 최소한 그건 아니잖아. 응? 결론적으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시고, 유튜브에서 검색기 좀 달라고 하시고, 검색기 좀 봐봐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뜬 거 캡처 안 했네. 캡처해야지 지금. 캡처해서 뿌려드려야지. 응? 얼마나 행복해? 안 행복해요? 나는 행복한데? 그래 종목 이렇게 딱 또 나와 있잖아. 응? 포스코 그룹주가 3개, 인터내셔널 지금 빠져 있으면 2개, 철강 하나, 2차전지 SDI 포함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얼마나 못 떨어집니까?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실 거야 다들.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못 들어가거든. 응? 하나 오션 못 들어가거든. 좋은 건 알겠는데요. 좋은 건 알겠는데요.
제2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주세요. 포스코홀딩스. 아니 그거 말고 좋은 걸 알겠는데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응? 지금 얘네들을 못 산다라고 하면 그럼 뭐 살 건데? 황금 대바닥주? 셀트리온 사겠네? 황금 대바닥주? 어? 이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와서? 어? 바이오 살 거예요? 바이오? 응? 우리 바이오를 다 수입 내고 알테오젠 다 차익 실현하고 그걸 빠져나온 상태 아닙니까 지금? 알테오젠 40만원 초반에 다 차익 실현했잖아. 그리고 나서 재진입 공방하고 조금 일찍 차익 실현했지만 30만원대 후반 차익 실현하고 그럼 됐지. 그럼 안 봐. 왜? 거래 대금이 없어서 안 보는 거야. 거래 대금이 있어야 보는 거지. 나 이런 종목 검색기 하나만 주세요. 신청하시라고. 여기 오셔서 종목 검색기 이렇게 누르시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제만 누르셨어도 그죠? 오늘도 뭐 어찌됐건 시장 대비해서 충분하게 강세를 띄고 있고 검색기 신청하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것도 쉬워요.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그 자산 규모에 맞게 그렇게 해서 VVIP 회원가입 내부에서도 VVIP 회원가입으로 유도해 주시고 왜냐면 수익이 목적이잖아. 지금 포스코홀딩스 문자 받아서 들어갈 수 있겠냐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문자 받아가지고 45만 4천 원 갭상승 9% 올라온 날 갭상승 9%인데 이날 20.7까지 올라갔죠. 이거 매수할 수 있어요? 2월 11일 날 54만 원에 45만 원에 45만 원에 매수할 수 있어. 지금 생각해보면 45만 원 매수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13일 날 문자 쌤 한번 봐봅시다. 13일이 아니라 3월 4일 화요일 날. 화요일 날 매수쌤 보시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63만 5천 원에 매수야. 지금 오늘 기준으로만 따져도 지금 시장 계속 빠졌죠. 시장 박살이라고. 시장이 박살났지 무슨 뭐 시장이 폭등했어? 그잖아요. 어딜 가나 곡소리야. 이쪽 뭐 저희 쪽 업계에서도 죽을라 그래요. 근데 윤종두네만 훌륭한 거 아니야. 시장 박살나는데 주력주에서 이렇게 다들 63만 5천 원에 지금만 기준 잡아도 얘 10%예요. 시가총액 9위짜리에서 이런 매수를 낼 수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런 매수세는 계속 낼 수 있냐고. 이 가격에 계속. 하나 오션입니다. 얘 얼마? 이날 들어서 얼마? 87,200원 찍었죠. 87,200원 찍었잖아. 10%.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날 정리했잖아. 얼마에? 85,500원에. 그러고 나서 지금 8만원 이하의 대상거 아니야. 밀려요 얘가? 때려주게도 안 밀리지? 조선방산 밀릴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역부 입장으로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투자에너빌리티 딱 세 종목 나간 거야. 지금 고점 찍고 다시 또 눌려 있지만 그리고 그 다음날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뭐예요? 포스코 DX죠. 포스코 DX 어제 늦었다고 다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왜 25,500원일 때 강력하게 안 주냐고. 25,500원을 강력하게 원하시려면 이렇게 내가 몇 번을 얘기해서 뿔여사님 전화드려갖고 HTS 빨리 받으시라고 단 한 명도 전화 안 하잖아. 그러면서 뭘. 뿔여사님이 지금 갈등을 많이 하시거든 제가 알기로는. 왜? 지금 가입하시자마자 강력하게 매수해 나가는 게 방산조선에다가 검색계 이렇게 튀어나와서 포스코 그룹주들 난리가 나 있는데 그러면은 1년 연장하시면서 검색기 HTS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갈등을 하고 있는데 전화 좀 하셔야 하는데 이다운 씨도 전화 안 해. 이다운 씨한테 전달하세요. 전화로. 전화해서 알려드려야지. 그게 그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거야. 그러지 않아요? 제가 매수 사인을 못 드리더라도 미리 보시고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거고 포스코홀딩스 2월 13일부터 얼마? 23만 원대, 24만 원 아니에요. 그 가격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연장하실 수 있고 HTS 버전 받으실 수 있고 제가 판단할 때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분한테 연락드리라고 한 달째 얘기하는데도 연락을 안 드려. 갈등하고 계실 때 딱 연락을 해서 갈등 안 하시게끔. 얼마나 훌륭한 장이에요. 하나그룹주, 거기에 포스코그룹주. 시장은 속된 편으로 개박살이라고 지금. 뭐 시장이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디 뭐 딴 데 가면 가입자가 있어? 없어. 다들 종목 물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있고, 2차 전지 하나그룹주 못 사다가 2차 전지 반등 조금 나오니까 2차 전지 대바닥입니다, 이제 돌립니다. 거기에 또 몰빵해서 다 물려 있고. 옮겨 오셔야지. 전화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주말에 이벤트도 한번 하려고 그래. 전화 이쪽으로 하셔서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수익이 목적이신 분들은, 자산 규모 1억 이상이신 분들은 일로 오셔서 수익을 목적으로 수익을 내셔야지. 그렇게 설정하시고, 포스코홀딩스도 31만 5천 원 정도까지 눌리면 추가 편입을 고민하고 있는데 안 밀리잖아. 밀리겠냐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배 아프니까 저거 꺾이면 죽을 수 있어요 인 거지, 소형 개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막 아래로 막 갑자기 곤두박질 치고 그러진 않아요. 오늘 그 거래대금 1위로 등극해 있는 하나시스템이 엄청난 지금 손바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매수하는 쪽, 매도하는 쪽. 뭐 단타 칠까 걔네들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시스템의 기준도 다음 주가 매우 기대가 돼요. 하나그룹주 두 종목이나 있어서 어지간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방산조선도 2개씩 있어서. 예를 든 거는 지금 꼬리가 아닌 봉으로 지금 주봉을 돌렸어요. 거래는 5MA, 20MA 수준이고, 내일 갭상승 한번 나와주면 신고가 나오더라도 거래 수반된 흐름이기 때문에 부정적이지 않단 말이지. 오늘 수급도 손바뀜 굉장히 나왔을 것 같아요. 저점 물량 차익 실현 재편이. 다 생각이 있어 들어가는 거지, 뭐 아무렇게나 들어가서 손절해야 되고.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HLB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리고 오늘 APR의 경우에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나 돈이 없어요, 포스코 그룹주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HPL 정리, KB금융 정리, 좀 이따 정리 매도세는 다 낼 거야. 그러면 이스페타시스, HLB, 그럼 네 종목 싹 다 정리해서 오늘 포스코 그룹주로 다 압축하는 걸로. 레인보우 안타깝지만 정리해서 거래대금 터지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거 싹 정리하면 되잖아. 한국항공우주 그저께 매수한 거 아니에요? 어저께? 밀릴 것 같죠? 안 밀리잖아. 제발 좀 포트폴리오 보내셔서 AS 받고 수익 내시라고. 비싼 과금하고 VVIP방까지 오셔가지고 따로 매매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야겠다 하시면 빨리 포트 보내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진단 받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왼쪽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전화 주시고 영상 올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굉장히 흥분 상태입니다. 다음 주 그 기대 요인 때문에.